이번 시간에는 직접 접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시죠. 직접 접지라는 것은 유효 접지 계통입니다. 유효 접지. 접지는 유효 접지 계통이 있고요. 비유효 접지 계통이 있습니다.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정상적인 선로죠. 전이 상승을 1.3배 이하가 되도록 접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기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죠? 지락사고가 났어요. 지락사고란 얘기는 땅하고 전기가 통하는 거죠.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전이 상승을 하게 된다 그랬죠. 그죠? 전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 상승하는 게 1.3배가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영상분 저항이 정상 리액턴스와 같거나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영상 리액턴스가 3배의 정상 리액턴스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 범위는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거를 만족해야 1.3배가 됩니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아래 나온 내용들이 중요하니까 유효 접지는요. 여기서 우리가 직접 접지는 유효 접지라 그랬죠. 그래서 그 0.65에서 0.8 이하의 개수가 나와야 되고요. 비유효 접지 계통은 0.8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접지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0. 몇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접지 개수를 해봐서 요 범위에 어느 범위에 들어가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접지 개수를 보겠습니다. 접지 개수는 고장 제거 후 최대 성간 전압. 쉽게 얘기하면 성간 전압이죠. 성간 전압. 그다음에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 전이 상승 전압. 건전시 비접지에서 건전상 전이 상승은 루트 3배라 그랬죠. 앞에서 얘기했죠. 루트 3배만큼 이제 전이 상승이 된다 그랬죠. 비접지에서 그랬고 여기는 지금 직접 접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요 2는 상전압이에요. 상전압을 루트 3을 곱하면 선전압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위에서 이제 일선 지락 사고 시 전위 상승 전압이 얼마 된다 그랬죠? 루트 3이라 그랬죠. 루트 3을 곱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곱해주고 보니까 여기 성간 전압에 붙은 루트 3하고 여기 전위 상승된 루트 3하고 약분이 돼서 결국은 1이 되네요. 이 전위 상승 계수가. 그래서 1이 나오면은 비접지 계통은 비유효 접지 계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1이 나온 거에서 1이면 어디 돼요? 이쪽에 속하잖아요. 이쪽에 속하니까 비유효 접지 계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비접지 계통은 이제 비유효 접지 계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앞에 나온 걸 이제 우리가 여기다 넣어본 거고 비접지를 이번에는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직접 접지잖아요. 직접 접지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 직접 접지를 공식에 넣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접지는 자 이제 접지 개수를 보면요. 루트 3분의 루트 3의 2에 그죠? 상전압의 루트 3배죠. 선전압이 되고 근데 1.3을 곱해줘야죠. 위에는 아까 몇을 곱해줬어요? 루트 3을 곱해줬는데 여기는 1.3이죠. 루트 3이면 1.7 뭐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1.3. 왜 여기는 1.3으로 해야 되죠? 여기 있잖아요. 위에. 그죠? 1.3배 이하가 되도록 접지하는 것을 직접 접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대값이 1.3이니까 1.3을 집어넣어 봐야죠. 그러면 얼마큼이 나오냐면 0.75가 나와요. 0.75는 어디에 속하냐면 여기에 속하죠.
여기 범위가. 그래서 이거는 유효 접지 계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효 접지인지 비유효 접지인지는 접지 개수로 구분을 하고 그 수치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 접지는 유효 접지 계통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비접지 계통은 비유효 접지 계통이다. 이렇게 된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B자 들어가고 B자 들어갔네요. BB, 그죠? BB.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직접 접지 계통은 전압이 높은 거죠. 주로 154, 345, 765. 우리가 많이 나왔던 전압이죠. 여기에서 씁니다. 왜 여기서 쓸까요? 절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죠. 그래서 절연 비용을 줄이려고 직접 접지를 쓴다. 여러분 기억을 해두세요. 직접 접지 계통은 154, 345, 765, 한마디로 높은 전압에서 절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쓴다. 직접 접지를 하면 절연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자, 직접 접지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절연 비용을 절감한다. 여기 보면 이제 세 개 상이 있고, 그죠? A상, B상, C상이 있죠. A, B, C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락이 발생을 하죠. 지락이 짝짝짝. 이게 너무 작은가? 지락이 이렇게 사고가 나죠. 지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지락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이렇게 지락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이제 콘덴서 성분이 이제 땅하고 대지 간에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그랬죠. CS, CS, CS. 그죠? 그리고 요 CS 값은 0.005 마이크로페럿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측정해 본 값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개를 합치면 3CS라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죠. 요걸 이제 값으로 나타내면 3배의 오메가 CS 분의 1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콘덴서니까 여기서 F는 2파이 F니까 60Hz로 봤을 때 2파이 곱하기 60. 그리고 CS 값이 0.0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죠. 그거분의 1이니까 상당히 작겠죠. 어쨌든 이걸 계산해 보면 2 곱하기 10의 5승 5미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Z의 크기를 우리는 2 곱하기 10의 5승 5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지락이 발생해서 전류가 이제 흘러나가게 되면은 이 전류가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직접 접지를 한 거잖아요. 직접 접지를 했으면 접지선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가 있죠, 지금? 접지선이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 있죠. 연결이 된 겁니다. 이렇게 가 있었는데 이 직접 접지는 이제 이 임피던스 값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거의 직접 연결한 거니까 거의 임피던스가 없다고 봐야죠. 있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됐을 때 지락 사고가 발생하면 이 지락에서 흐르는 전류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가겠죠. 이 접지를 해놓은 선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모든 지락 전류는 이리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접지 측으로 흐를 수 있는 최대 전류 3상 단락 전류의 크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전류가 이제 흐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엄청난 전류가 일로 흘러간다. 그래서 직접 접지에서 고장이 나면 최대의 고장 전류가 3상 단락 전류가 흐른다고 할 수 있고요. 직접 접지식에서는 고장 전류가 최대가 된다. 직접 접지에서는 고장 전류가 최대가 된다. 자, 이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전류는 뭐라고요? 영상분 전류입니다. 영상분. 자, 앞에서 다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영상분 전류가 흘러요. 그리고 유도 장애가 크죠.
유도장애는 영상분이 만들어 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고가 안 나면 이 영상분 전류는 안 흐르는 거죠. 사고가 났다면 흐르는데 큰 전류가 흐르니까 이 영상분 전류가 지락 전류가 큰 거죠. 그러니까 유도장애가 커지고 영상분이 자석을 끊기 때문에 이제 유도장애가 생긴다고 앞에도 얘기했고요. 근데 계전기가 이 영상분에 의해서 작동을 한다 그랬으니까 동작이 아주 확실하게 순식간에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차단기 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게 되죠. 커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V 곱하기 이제 쇼트 이제 이 전류 그죠? 이 전류에 루트 3이 붙었으니까 삼상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삼상만큼 흐르니까 크겠죠. 기계적 충격이 큽니다. 차단기가 감당해야 될 게 크죠. 그래서 이런 걸 가혹한 차단이라고 그러고요. 사고 시 안정도, 과도 안정도는 나빠진다. 과도 안정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정도가 나빠집니다. 안정도가 나빠져요. 원래 안정도가 높다는 거는 송전 용량이 높을 때 안정도가 높다 그러죠. 근데 이게 사고가 나면 다 빠져나가고 전기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니까 송전 용량이 줄어드니까 안정성은 떨어진다. 안정도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우리가 송전 용량 PS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 X분의 ES 곱하기 ER 곱하기 사인 델타 상차각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1.3으로 제한하고 있으니까 직접접지해서 여기다 1.3을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정상치는 어떻게 돼요? 루트 3에 이렇게 되죠. 우리가 지락전류에서 루트 3배만큼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1.3배 상승하는 거니까 이 루트 3보단 작죠. 사고가 나면 건전상의 전위 상승은 1.3배가 되죠. 그죠? 앞에서 했던 거는 1.79. 이거보단 작죠. 전위 상승이. 정상 전압보다 이제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이게 상전압이고요. 상전압의 루트 3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락 전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 있죠. 자, 정정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정상치가 원래 상전압의 루트 3배가 선전압이잖아요. 그죠? 루트 3배가 성전압이잖아요. 근데 사고가 나면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1.3배가 되는 거죠. 루트 3이 아니고. 그래서 정상 전압보다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정정해 주세요. 그래서 전체 송전 용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정도는 나빠진다,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건 이제 중성점 전압 얘긴데요. 우리가 평형일 때는 A, CB, CC가 같죠. 그죠? 어, 요게 같은데 그리고 이제 세 개를 합쳤을 때는 이제 제로가 되잖아요. 근데 불평형이 이루어지면 이게 달라지겠죠. 균형이 깨지니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중성점에 얼마큼 전압이 뜨는지 중성점 잔류전압이라 그러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게 말하자면 비정상적인 전압이죠. CA, CB, CC분의 C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하기 2V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성점에 또는 중성점 전압이 이렇게 된다는 거. 뒤에 가면 나오니까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세요. 하시고 이제 절연에 관한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해보면은 우리 직접 접지를 하면 절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절연 절감을 한다. 사고 시에도 건전상 전압 상승이 1.3배 이하가 되므로 절연 비용이 어떻게 돼요? 덜 들죠. 그죠? 그래서 절연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중성점에서요, 이렇게 멀어질수록 이제 절연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에, 그런 절연을 하는데요. 선로 쪽으로 갈수록 절연이 강화된다. 그래서 계단식 절연이라 그래서 이걸 단절연이라 그래요. 직접 접지를 하게 되면은
에, 이쪽으로 갈수록 선로 쪽으로 갈수록 절연 단계가 강해집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접지로 넘어가겠습니다.